자, 두 번째는 정신건강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건강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 인간은 언제나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피로한 날도 있고 또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정신건강에 있어서 건강하다라고 늘 유지되는 것들은 아니죠. 업무가 많다던가 과중한 역할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도 하지만 좀 휴식을 취하고 나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또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실제 본인의 질병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상태를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신건강이 있어서 당신이 완전한 상태냐, 때때로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다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서 질병의 관점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질병이 있는 상태를 단순히 신체상의 증상에만 초점을 두고 다룬다면 신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질병이 걸린 것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각 증상이 본인이 있더라도 현재 내한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질병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즉 본인은 굉장히 불안하고 또 고통을 경험해서 호소를 하는 그런 주관상적인 상태이지만 증상이 나오지 않아서 질환이 걸렸다라고 보지 않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증상이 주관적인 불안을 동반하지 않는 것처럼 신체상의 증상이 없는 상태에도 질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 특성은 인지와 사고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성인데요. 본인이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이럴 때 저항 기능이 왕성하게 느낄 수도 있고 때때로는 본인이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저항 기능을 상실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뒤에 후자의 경우 저항 기능이 상실한 것처럼 느낄 때에는 이제 부적응적인 그런 행동이 야기되고 또 자신의 수행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집니다. 이것이 곧 불건전한 상태이고 이제 질병에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지와 사고 기능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장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추후에 질병을 매개하는 그런 1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자기 스스로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일관성 있게 기대하는 사람은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장차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스트레스 상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그걸 잘 이겨내고 버텨내고 긍정적으로 내가 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일관성 있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일관성의 감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은 추후에 내구성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효능감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 개념인데 본인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라도 수행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그 근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일관성의 감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두 번째로 정신건강의 특성에 속하는 것은 건강 자체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질병이나 복지의 상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가 처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환경으로부터 기대되는 역할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가 처한 그런 사회적인 환경 내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복지와 또 사회적인 복지 상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족과 또 직업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특성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강하다고 할 때는 그 자체가 그 개인이 지니는 그런 바람직한 어떤 상태일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역할 수행들을 잘 수행할 때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수행의 기능이 장애를 받는 경우가 질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굉장히 건강하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역할 수행을 제대로 못할 때는 질병에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대인관계의 장애는 곧 정신적인 장애의 위험 수준을 증대시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아마 그것은 저희가 사회적인 어떤 그 동물과 같은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병은 생명을 위협하고 또 이런 사회적인 대인관계의 장애는 수치심을 증대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오랫동안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질병을 앓은 사람들의 경우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대인관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대인관계를 가짐으로써 일정한 규칙적인 생활들을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건전하게 사고할 수 있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건강이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정의하는 부분에서는 건전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정신적인 장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영향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건강은 뇌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은 뇌의 제어 기능이 원활하다는 의미입니다. 건강 상태 자체는 뇌의 자동 제어 기능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뇌의 기능들을 좀 살펴보면 신체 조직이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 기능이 퇴화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부적인 피드백한 단계에서는 동질 정체의 그런 기능들을 발동해서 뇌로 하여금 그 기간에 작용하는 그런 자극들을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게 됩니다. 지각된 상태의 그런 기준 참조치와 비교해서 큰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각을 하면 개인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이것이 곧 출력 기능이라고 하고 개인은 되도록이면 이런 기준 참조치와의 격차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를 조절할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가 뇌의 제어 기능에 장애가 왔다라고 하고 이것이 곧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뒤에 가서 이제 스트레스 상황들과 연결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에서 큰 본인의 감정이나 사고나 이런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든 상황들이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평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럴 때에 나 스스로가 이런 평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치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기제는 이런 뇌의 제어 기능 장애의 모델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정신건강은 의학적인 지식만으로 정확하게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정신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사회학이라던가 공중보건학, 경제학 그리고 통계학 등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선천적인 특성과 또 생화학적인 특성, 그리고 생리학적인 특성, 회복적인 특성,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 그리고 신체적, 인지적인 기능,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건강 잠재력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지만 정신건강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신은 끊임없이 신체에 영향을 주고 또 신체도 정신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생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면 그것이 이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그런 데에 있어서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몸이 계속 뭔가 불편하고 고통이고 통증이 있을 땐 이게 정신적으로 우울감이나 또 불안이나 이런 것들로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신적인 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신체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가 또 중요하고, 또 신체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장애에 대한 치료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과 신체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 질병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고 치료보다는 예방과 자기 책임이 더 강조되어야 됩니다. 건강은 질병이 발견되지 않은 그 이상의 상태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정서적인 관계, 대인관계, 또 신체적인 변화의 사고작용, 그런 현상들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건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